신문 구독을 갈게요. 교화상 구급 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등을 어떻게 합니까? 삭제하고 주죠. 삭제하고 줍니다. 라고 한 것도 알 권리 침해에 과잉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안전질서 유지, 보안 유지 때문에. 자, 다음. 자, 교도소 가보면 교정시설에서는요. 시설에서는 라디에이터 등 이 간접 난방 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볼 때 이것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 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직접 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집행법상에 마지막에 발견할 수 없다 돼 있죠.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면 모든 그 재소자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거실방들마다 난방을 다 깔아줘야 돼요. 난방을 다 깔아줘야 되는데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거실방이 보일러가 돌지 않아요. 그냥 그 매트리스 위에다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 페트병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서 그 껴안고 자야 돼요. 근데 난방이 있는 것은 복도에 있죠. 복도에 라디에이터에서 스팀 나오는 거 있지. 그 스팀이 나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어떤 놈이 왜 보일러 안 깔아주냐 라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판례는 교도소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깔아줘도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교도소에서는 취침시간이 몇 시에 취침합니까? 밤 9시죠. 밤 9시에 취침시간을 정한 것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엄중관리 대상자네요. 자, 첫 번째 줄에서 엄중격리 대상자 엄중셈을 치시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할 때 개구를 사용하고요. 교도관이 동행 개요하죠. 그리고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밑에는 다음 페이지 누굽니까? 관심수죠. 관심수도 역시 세모 치시고 역시 관심수에게 동행 개요 행위는 이러한 자유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마약사범이네요. 마약류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받는 거, 이런 것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된다는 말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보니까 이렇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마지막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교도관이 소변을 받아 제출할 수 있고 받았다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약류 사범이죠.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반입금지 물품 소지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 그쵸? 정밀신체검사. 밑에 정밀신체검사. 그치?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서 항문을 보이는 이 정밀신체검사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라는 말은 그래,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 재판해보니까 청구권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봤죠. 별놈들 많아요. 마약 한번 걸리면요. 그 마약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별 이상한 곳에다 다 항문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도관이 실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하지 않았다. 개호입니다. 개호. 자, 보시면 유치장 수용자죠.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허용 범위인데요. 자,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 앉았다 일어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신체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는 이 정도의 신체 검사는 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봤어요. 즉 무슨 말이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합리적 이유가 없다 했죠. 그래서 위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지문도 봐두셔야 돼요. 다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항문 부위를 검사하죠. 라고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엉덩이 까고 신체 검사를 받아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이에요. 유치장이다 이거예요. 유치장은 누가 이거 검사해요? 그건 경찰관이 해요. 경찰관이.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도관이 하잖아요. 그쵸? 교도관이 한다.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합리적 이유란 말 없어요. 그냥 100%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경찰관은 약간 제한적이죠. 교도관은 아닌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정밀 신체 수색 나와 있네요. 그래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것은. 자, 밑에 보면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이단 말이에요.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서 앉았자 일으키를 하는 이 정밀 신체 수색은 밑에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다. 그쵸? 교도관이 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경찰관이 이렇게 앉았다 일하기 세 번째 정밀 신체 검사는 침해했다고 본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판례랑 비교하시고요. 자, 밑에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오타 나왔습니다. 여기서 속고실이 아니고 속자를 지워버리세요. 속자 오타 하나 집어넣었어요. 지우시고 자,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 행위는 침해하지 않는다. 그치? 건방 실시하는 거지. 건방. 거실방이라든지 작업장 검사하잖아요. 걔네들 운동 나가서 빈 공간에서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다 건방하잖아요. 이것은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독거실 내에서 화장실 창문,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거. 이게 기본권 침해했다고 봅니까? 밑에 이유 나와 있지? 아니다는 거예요. 철망 기본권 침해하지 않았다. 다음. 자, 허용된 범위를 넘었다. 넘어서 사진, 그림 등을 막 갖다 붙이지. 거실방에다가.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그쵸? 성욕 해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놈들이 막 잡지를 이제 구독 신청하잖아요. 잡지가 허용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여자 뭐 비키니 사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글 찢어가지고 온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해버리면 그쵸? 교도관이 야 그 제거 야 떼 임마 이렇게 제거를 지시했다. 그쵸?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 그래서 이 재소자가 교도관을 때려버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적법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교도관을 폭행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유사한 사안을 일부 묵인해 왔다 할지라도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 교도관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묵인한 사람도 있고 어떤 교도관은 깐깐한 교도관 만나면 깐깐한 교도관은 때려가고 하죠. 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전자장비 개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엄중 격리 대상자잖아요. 그치?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을 감시한 것은 침해하지 않았다. 그쵸? 이것은 중요한 것이 나오죠.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없더라도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개요 활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된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나오죠. 법률위법 원칙이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고요. 틀렸죠? 다음. 자, CCTV 설치하는 거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로 개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호장비 사용의 요건과 한계네요. 마지막에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 수갑 장갑을 채웠는데 392일 동안 채웠어. 이렇게 한 것은 침해했다고 보는 거지.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교도관이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그치? 묶고 채운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하게 한 것은 이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결정이 나온 이후로 검사실에 가서 조사받을 때 이걸 풀어주죠. 자, 다음 검사 조사실에서 밑에 무슨 위험이 드러나지 않아요. 위험이 드러나지 않거나 예견되지도 않아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보호장비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박했다면 이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소년인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포승과 수갑 보호장비를 써서 독거실에 격리 수용하였는데 몇 시간 동안? 27시간 동그라미. 독거실에 격리 수용한 것은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위법한 처우 조치냐? 위법하다고 봤어요.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네요. 자, 2번 교도관이 멱살을 잡고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 그쵸?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수갑 등을 채운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끊고 소란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래서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종료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번 받으시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청구인이 법원에 출정할 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수갑 한 개를 착용했다는 거죠. 자, 이게 세 번째게요. 대기하는 동안 수갑 한 개를 착용한 것은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수갑 한 개 정도는 착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갖고 뭐 인격권,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자, 중간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자,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 과정에서의 개요 업무는 호송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개요 업무 지침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규율 갑니다. 자, 사동에서 이런 점검 하잖아요. 아침에. 그랬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정렬시킨 다음에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했다. 번호를 외치도록 한 것은 안전질서 유지 등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징벌 갑니다. 자, 징벌. 자,
행형법상의 징벌은, 즉 형집행법상의 징벌은 일종의 행정상의 질서벌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자, 징벌을 받은 뒤에 파란색입니다. 징벌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반한다고 하면 틀려요. 징벌받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래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밑에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왜요? 그 위에 나와 있잖아. 그 위에. 예, 공무원에게 금지규범 위반을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재수자의 거실방, 공장, 작업실 등을 검방할 수 있는 거, 검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물품을 숨겨놨는지 아닌지는 교도관이 잘 찾아내야 돼요.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못 찾았다고 해서 그 재소자들 전부 다 위계행 공직방을 처벌해요? 처음부터 니네가 교도관들이 검방을 대충 해가지고 전부 다 위계행 공직방으로 집어넣죠? 그쵸?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꼼꼼하게 찾아내면 돼요. 꼼꼼하게 찾아내고 나서 징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았다 해서 위계행 공직방으로 몰고 갈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해서 뭘 숨겨놨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요. 가로 2번 역시 마찬가지죠. 수용자가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란색으로 P자 셈을 치시고 수용자 아닌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교도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도관도 이를 알면서 도와주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걸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교도관들이 잘 찾아내면 돼. 다른 교도관들이 그 거실방을 검방할 때 잘 찾아내면 된다고요. 그걸 못 찾았다고 해서 수용자 아닌 자, 교도관 등을 전부 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으로 몰고 갈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2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별표 쳐보시고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뭐 예외는 아니죠. 완전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위계를 적극적으로 썼다면 그때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호사죠. 변호사가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해서 이 단말기 등을 갖고 와요. 그랬을 때는 위계가 된다. 왜요? 교도관들이 변호사를 믿잖아요. 변호사가 처음에 교도소 들어올 때 신분증을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교도관이 어이 변호사 아저씨 잠시 스톱 그 가방 좀 봐요. 탈탈 털어서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신분증만 내면 이 사람이 변호사구나. 그치? 그러면 그냥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변호사를 믿으니까. 왜? 공익적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몰래 서류 가방 안에 이런 걸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교도관들을 위계로서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다음 징벌 대상자 조사를 갑니다. 자,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분리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증거인멸 우려, 위해 끼칠 우려 등등 때문에 그래요. 16-9년도 6급 승진 문제네요. 그 다음 징벌 혐의 조사를 위해서 14일 동안 분리수용하였다. 그리고 공동행사 참가 처우를 제한했다는 것 자체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조사기간 우리 1차, 2차 있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거. 14일이라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와요. 자,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접견할 당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라면 침해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것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근데 변호사 아닌 자,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 곳은 일일이 교도관이 기록하죠.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 밑에 금치기간 중이죠. 그 밑에 판례도 금치기간 중이고요. 그 밑에 판례도 전부 다
금치기간 중이죠. 그치? 자, 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금치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한다. 세모 치시고 이것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그때는 침해한다고 봤고요. 운동도요. 운동도 절대적으로 운동을 금지시키잖아요. 이것도 뭐다? 신체 자유, 인간의 존엄 가치 등을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게끔 되어 있죠. 다음. 그리고 또 이쪽도 금지기간 중이죠. 그렇죠? 역시 실외 운동을 원칙적 제한하면 안 돼요. 원칙적 제한하는 것도 침해했다고 봐요. 좀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금지 처분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반 수용자에게 허여된 권리인 운동을 제한하는 거. 근데 이 운동 제한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위에 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위에 거. 그것은 원칙적 제한이고요. 그 앞에 거는 전면 제한이고요. 응? 전면 제한, 절대 제한. 이런 것은 침해했다고 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그냥 그 기간 동안 운동 제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건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조사 받을 때 10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쵸? 우리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인데,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징벌실 가면 당연히 운동시켜줘야 되겠죠. 징벌실 가면. 조사받는 동안에는 필요 최소한의 한도이기 때문에 조사받아야지 뭐 운동하고 있겠냐? 그치?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 기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사요. 조사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금치 기간 중에 또 금치 기간이네요. 자, 이땐 누구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변호사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 이렇게. 전체 동그라미. 불안 조치는 침해했다고 본다. 자, 그리고 징벌 혐의자에게 운동을 제한할 것인지가 소장의 재량이냐?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이다. 징벌 혐의자니까, 혐의자니까. 얼마를 줄지 재량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도 금치기간 중이죠. 전부 다 금치기간 중이네요. 라고 했을 때 공동행사 참가 정지, TV 시청 제한, 그 다음에 신문, 도서, 잡지 외에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전부 다 법조문에 있지 않나? 형제병법에요? 그치?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 형법 판례인데요. 형법에서는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 교정직 시험에서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또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 제7조 나와 있는데 이것 갖고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형법 조문인데요. 여기 제7조 나와 있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라고 했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여기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된 형 전부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3조를 봅니다. 3조를 보면 본법은, 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속지주에 따라서 처벌하죠. 근데 외국 나갔을 때는 속인주에 따라서 우리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또다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그 나라에 추방되겠죠.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국내법에 따라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판을 2번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판을 2번 받다 보니 7조를 다시 한번 와보면 자, 외국에서 형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또 국내법에 따라 또 재판을 받게 되면 2번 재판 받게 되는데 좀 약간 가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 나가서 재판받아서 집행된 형 전부 일부를 우리나라 재판받을 때에
형에 산입을 해주겠다는 것이 7조입니다. 그러면 요 외국 나가서 재판받아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산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집행된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무슨 재판을 받았을 때 산입을 해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와보면요. 자, 7조에서 외국에서 형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집행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죄 판결 받고 추방되어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또 유죄 판결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100%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을 해주겠다는 말이지, 무죄 판결 받고 들어온 자에게는 산입을 해준다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요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무죄 판결 받은 친구가 마지막 줄로 오시게 되면 7조 산입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 산입 대상은 오로지 유죄 판결 받았을 때만을 말한다 하는 것이 요 판결 취지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